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리만썸에 대한 아티클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메런 문제집이나 AP 캘큘러스를 준비하는 기본서에서는 리만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서머라이즈 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만썸 포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인테그럴 from a to b fx dx를 보면요. 요거는 요 빨간색의 그래프입니다. 자, 실제로 이 빨간색에 우리가 밑면적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요. 이 밑면적을 구하는 게 사실 예전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리만썸이에요. 자, 리만썸은 기존의 이 곡선의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곡선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넓이, 그것인 사각형, 렉탱귤을 가져와서요. 거기다 이렇게 렉탱귤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없지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구할 수 있죠. 이 직사각형을 아무리 많게 자른다고 하더라도 우린 이 직사각형 한 개 한 개 면적을 구해서 다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없어서 이와 근사한 직사각형의 면적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면적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렇게 잘라요. 자, 선생님은 지난번에 left 리만섬, right 리만섬, midpoint 리만섬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right 리만섬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렇게 일렉트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면적이 A부터 B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A부터 B까지의 면적을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 하나를 가져오면은요. 요거를 하나 가져오면 이 밑변을 우리가 델타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y 높이가 필요하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래서 높이를 구하고자 했더니 이 함수의 모양은 fx예요. 여기에서 요게 fx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모양은 fx인데 그 y좌표를 구하려면 x좌표를 대입해서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요 좌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밑변이 델타 x고 바로 요 좌표가 a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럼 높이 구했네요. 요거의 y좌표, 즉 요거의 높이는 f의 a 플러스 델타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면적을 하나 구했죠. 그래서 옆에다 쓸게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사각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두 번째 사각형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두 번째 사각형 가져옵니다. 자, 요거죠. 자, 요거는 당연히 밑변도 델타 x예요.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x좌표 구해야 되겠죠? x좌표는 얘는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두 개의 델타 x, 2 times 델타 x예요. 자, 이때의 높이는 어떻게 되죠? f에 대입하면 a 플러스 2 times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됩니다. 일렉트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자, 델타 x씩 계속 밑변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요거 가져와 볼게요. 이 초록색 긴 거 보이시죠? 자, 걔의 밑변은 어떻게 되죠? 델타 x입니다. 자, 얘의 높이도 구해야 돼서 우리 좌표를 구해 볼게요. a 플러스 델타 x가 n만큼 지나왔죠. 왜냐면 우리는 얘를 n개의 사각형으로 쪼갰기 때문에. 그래서 n 델타 x예요. 그럼 높이는 바로 구하겠죠? f의 a 플러스 n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초록색의 이 면적은 어떻게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플러스 밑변 곱하기 a 플러스 n 타임스 델타 x죠. 그런데 우린 다 구했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요. 그죠? 우린 이렇게 너무 긴 수학적 그 익스프레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한다? 바로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자 변하는 게 i죠. 델타 x 타임스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각형의 면적을 시그마로 다 표현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이 밖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런 오차들. 이 오차들을 가급적 줄여줘야 돼요. 수학자들은 이 곡선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직사각형을 도입했지만, 그럼 이 수학자들이 관심의 포인트가 어디겠어요?
이 오차를 줄이는 데 아니겠어요? 나는 이 면적과 근사하게 면적을 구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근사하게 구할까를 수학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은 무한계로 쪼개면 되는구나. 무한계로 쪼개면 되면 쪼갤수록 이 오차, 즉 빨간색 곡선의 면적과 내가 자른 직사각형들의 합의 면적과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한계로 쪼갭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볼까요? 그렇죠. 리미트예요. 자, 그럼 이 표현 속에는 이 면적,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너무 길죠? 이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수학자들이 뭘로 바꿨으면 인테그랄로 바꿉니다. 아, 그랬더니 얘는 인테그랄 a, b, 자, 이 부분을 지금 계속 x좌표로 봤어요. 그래서 f, x, dx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곡선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직사각형으로 자른다. 직사각형으로 자르다 보니까 에러가 생긴다.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무한계로 자른다. 무한계로 자르다 보면 이 곡선의 밑면적과 직사각형들의 합의 오차가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컨펌하게 됐어요. 자, 그럼 밑에 잠깐 볼까요? generally, 자, f, 비어 펑션이에요. close interval에서요. and 우리가 이렇게 자른 부분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자른 부분, 이거를 파티션으로 둡니다. 그래서 x0, x1, etc. xn이라고 두죠. 자, be a partition이라도 둬요. on close interval from A to B에서요. That is partition은 like this. 이렇게 갔습니다. 첫 번째 파티션의 좌표는 첫 번째 면적 시작점이고요. 끝에 파티션의 좌표는 마지막 레인지에 해당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밑변이고요. 이 부분이 높이입니다. 자, 그 사각형들의 합을 우리가 S로 두고요. 델타 X는 그곳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익스프레션 해요. 자, F 이 높이가 이 높이에 있는 이 X가 앞부분이면 우리가 left 리만섬. 자, 이 뒷부분 X를 뒷부분으로 잡으면 right 리만섬, 중간값으로 잡으면 midpoint 리만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각적으로 보시면 이 왼쪽 좌표를 잡아서 사각형을 쪼갠 거를 left 리만섬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좌표를 잡아서 쪼갠 것을 우리가 right 리만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좌표를 높이로 삼아서 사각형을 쪼개면 우리가 midpoint 리만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프트 리만섬, 라이트 리만섬, 미드포인트 리만섬도 쓰지만요. 트라페조이드 룰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트라페조이드는 사다리꼴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을 어떻게 리만섬으로 쓰냐 그 말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예, I'm sorry. 자, 이렇게 잡으시면요. 얘도 쪼갭니다. A, B. 쪼개죠. 자, 그래서 쪼개기 시작하는데 아까는 직사각형으로 쪼갰죠. 자, 이번에는 사다리꼴도 쪼개요. 가장 근접하게 쪼개려면 두 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x0예요. 여기가 xn이에요. 그리고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 면적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부분의 f y좌표는 fx0고요. 이 부분은 fx1입니다.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델타 x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다리꼴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나누기 2. 그래서 1 over 2 타임스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1 over 2 times fx1, fx2 times 델타 x. 이렇게 구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얘를 계속 구하다 보면 2분의 1이 계속 반복되겠죠? 반복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항을 구하면 fx n-1 and 델타 x. I'm sorry.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 공통인 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을 다 묶을게요. 자, 그래서 2분의 1 델타 x 여기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네. 2분의 1 델타 x로 묶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fx1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항은 그렇지 않은데 fx2도 그럼 다음 거에 얘 아랫변은 다음 거에 윗변이 되겠죠. 두 배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와요? xn-1까지. xn-1도 이 안에서는 윗변에 해당되지만 이 여기에서는 아랫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두 배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맨 마지막과 맨 첫 번째 항은 한 번씩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델타 x예요. 자, 앞에 거 요거하고 요 맨 뒤에 거는 계속 살고요. 즉 fx0, fxn 이렇게 되고요. 맨 마지막 거는 델타 x에 2분의 1과 다 약분이 돼서 두 배씩 되기 때문에 fx1과 fx n-1 요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라페조이달 룰을 쓸 때는요,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하시고요. 가운데 거는 두 배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2분의 1의 델타 x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공식은 밑에가 균일할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보시다 보면 밑에가 균일하게 잘 넣을 수도 있지만 그 리만섬의 기본 요건은 꼭 균일하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들을 잘라서 무한계로 잘라서 어떻게든지 무한계로 잘라서 그것들의 오차, 즉 곡선과 사각형들의 오차 아니면 트라페조이달, 즉 사다리꼴의 오차를 0으로 수렴시키는 것이지 얘네들을 꼭 균일하게 자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다 보면 균일하게 자르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워서 균일하게 자를 때는 빠르게 적용해도 좋지만 균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사다리꼴 계산하셔야 돼요. 대신에 서브 인터벌이 굉장히 숏합니다. 그래서 지금 n개지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4개 서브 인터벌, 3개 서브 인터벌로 계산해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 그 사다리꼴로 얘를 접근한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공식으로 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베러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아리크를 바탕으로 바런 마티리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서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그 proper combination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셔도 꼭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bye everyone. Bye.